대장주에 들어가 있는 종목 바로 일동제약과 SPG에 들어가 있고요. 꼬리주에는 인투셀, 모델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일동제약, 바이오의 남자로 다시금 태어나는 허반석 파트너. 네. 이제 곧 JP 모건 친구가 오잖아요. 네. 다시금 바이오 집중해야 될 시간인가요? 분명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월부터 바이오 종목을 20바이오 넘게까지 이 진짜 주식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는 ABL 바이오, G2G 바이오, 그리고 D&D 파마텍, 그리고 이뮤논시아, Y 바이오로직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피날레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출발점이 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장주를 오늘 일동제약으로 잡은 이유는 결국엔 비만 치료제의 다음 타선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이 일동제약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로슈나 화이자는 부작용의 중단을 했는데 일동제약은 임상 일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가장 앞선 선두주자가 일동제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동제약의 신약 개발 회사 자회사 유노비아가 임상 일상을 성공했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모습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하면 일동제약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일동그룹의 R&D 기업인 일동제약과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노비아, 항암 신약 회사인 아이디언스, 신규 후보 물질 발굴사인 아이리드 BMS, 일동제약 이렇게 해서 총 4개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자사의 기술력을 뽐내는 시간을 갖고 여기에서 무언가 블록들이나 MOU 체결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중요도가 또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요.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세선을 하나 긋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보면요. 요 라인까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잘 나타났고요. 중기 되돌림 자리죠. 이 구간이 바로 어디서는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는 새로운 지지 라인으로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바로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일동제약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까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홀딩해 보셔도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는 진주일보 전문가님들 찐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시고 한 분께서는 우리 허 대표님 감기 괜찮으신지 걱정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전에도 기침할까 봐 걱정하시던데 감기는 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오면 또 자연스럽게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또 그렇게 웃으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침이 나오면.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 SPG 다시 로봇의 여신으로 등장을 또 하셨습니다. 바이오와 로봇. 야, 이거 정말 궁합이 잘 맞아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수익률도 잘 냈었잖아요. 다시금 우리가 또 로봇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로봇의 흐름이 좀 부품 쪽으로만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 중에서 우리가 왜 또 부품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로봇의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SPG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고점의 종목들이 늘 많다 보니까 지금 고점에서는 늘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후회, 질투, 욕망, 선망 이렇게 모두 다 담겨있는 감정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말이 많은데요. 최근에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 중인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조정이 붕괴가 아니라 선별이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댓글을 좀 자주 챙겨보는데요. 네.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늘 고점에서 종목이 언급이 되게 되면 또 며칠 눌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점은 절대 사면 안 된다.
고점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맞는 말씀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고점을 넘어서서 새로운 고점에 도전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로봇을 샀어야 했다. 아직 로봇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면적인 댓글의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9월 달부터 이 흐름들이 반복 중입니다. 제가 언급해드리는 고점의 종목들은 공포가 아닌 확신의 자금이 몰리는 구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고요. 오늘 상승한 로봇 종목들을 보면 뭐 링크솔루션, 스맥, 모델솔루션, SBB테크, 사면, 두산로보틱스, HL 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좀 분명했습니다. 완성된 로봇이 아니라 부품과 공정 그리고 실수요, 실체가 있는 종목들이었는데요. 이 흐름은 CES 일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이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즉 실체와 수요와 실적 이 세 가지인데요. 이 SPG는 제가 4만 원대부터 방송에서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씩 인사이트 큐를 포함해서 말씀드려 오면서 흐름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로봇 감속기 핵심 기업이죠.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과 움직임을 제어하는 부품입니다. 네. 완성된 로봇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조건 같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거고, 로봇이 조정을 받을 때 완성된 로봇 기업은 실적 가시성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게 되지만 이 감속기처럼 부품 포지션은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SPG는 로봇 테마의 반등이 아니라 로봇 산업 자체 안에서 실수요가 어디에 남아있는지 보여준 신호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네.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지금의 관점부터 새로운 신규 매수 혹은 추격 매수, 급하게 매수보다는 7만 원대까지의 여유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7만 원대의 구간을 기회로 보시되 94,200원대 제가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구조적인 수요로 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PG 지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두 분 멋져요 라고 이야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두 분이요? 저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허 대표님, 박 대표님이라고 확실하게 집어주시네요. 뭐 지금 종목들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중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 인투셀 오늘 바이오로 약간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 종목들이 속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우주항공 쪽에 집중을 해서 뭐 세 자릿수의 상승률까지도 기록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쪽 강조해서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제약바이오까지입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 여러 개를 나열한 것 중에 그 안에서도 순위를 생각해 본다면 우주항공,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신 포트폴리오 구성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곁들여서 드리고요. 인투셀입니다. 인투셀은 글로벌 빅파마가 탐내는 ADC 이중항체 플랫폼의 진주와 같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독자적 링커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존 ADC 기술의 난제는 약물 전달 효율과 안정성인데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독자적인 링커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인투셀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외에 여러 ADC 개발사들의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말 연초 이어질 수 있고 그 피날레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플랫폼의 확장성입니다. 신약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하나의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약물이 B라는 질병에 접목을 했었는데 효과가 있더라. 그런 와중에 C라는 질병에도 효과가 있더라. D라는 질병에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파이프라인 적응증을 확대해 나갔을 때 그곳에서 발생하는 기술료와 마일스톤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구간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시 한번 이중항체 ADC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마찬가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전까지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60일선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막 반등의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평행한 추세선들을 위로 올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추세를 분할해 볼 수 있겠죠. 그럼 1차적으로는 7만 원까지 인투셀은 반등 가능성 높게 열려 있고 이곳에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딜이 있다라고 한다면 7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결국엔 늦어도 1월, 2월 안으로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의 무언가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까지 봤으니까요. 그 다음까지 보유하실 분들은 1차 7만 원, 2차는 7만 원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JP모건 친구가 들어왔을 때 네. JP모건과 친한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만나진 않더라도 성장성이 좀 있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더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앞서서 대장주로 말씀드린 일동제약은 자회사 4개를 포함해서 같이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네.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그 자리에서 직접 미팅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가 나오면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이제 숨겨진 강자들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서로 MOU를 이미 체결해 놨는데 나는 뒤에 있지만 그 앞에서 우리 기술을 사간 기업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 기업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을 사실 오늘 포트 공략주로 가지고 왔다라는 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모델 솔루션. SPG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역시나 로봇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 산업 구조적인 방면으로 전체를 돌려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쌤과 함께 강의에서도 우주와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반도체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눈에 띄었던 종목이 모델 솔루션이 제 포트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까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대장주에서 제가 SPG를 설명하면서 실체와 수요와 실적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개념 발표와 시연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구현되는 단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모델 솔루션은요, 바로 이 구간을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3D 프린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그리고 디지털 제조, AI와 로봇, 자율주행 산업의 실물 구현 파트입니다. 오늘도 이 부품과 실수요, 실적까지 확인되는 알맹이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만드는 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겠죠. 특히나 CES 이후에는 기술 콘셉트 검증, 그리고 또 파일럿 모델 제작, 그리고 또 초기 양산 테스트 이 순서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고점 도전하는 모양까지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만큼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산업 확산 흐름을 미리 반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 31,000원대를 다시 한번 도전해주는 그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다 같은 모양의 차트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하자라는 포지션보다는 이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에서 로봇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왔을 때 트레이딩 전략으로 우리가 전고점을 도전해보는 모양까지 끌고 가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22,000원대 가격을 기회로 준다라고 하면 포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향성 보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까지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웠던 부분이 바로 현대차 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과 AI,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깜짝 반등일까 아니면 추세 랠리의 시작일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대답은 깜짝 반등일 수 있다. 추격 매수는 조금 신중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추세 랠리의 초입이다. 현대차 대단하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자, 먼저 우리 박지훈 파트너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간밤에 저도 영상을 보고 나서 와 정말 대단하다. 뭐 그 영향도 오늘 로봇주들에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이제 추세 랠리 그동안에 답답한 마음을 좀 풀 수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패턴들로 무거운 종목들까지 훨훨 날아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그렇죠. 있고, 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진짜 주식 일부에서 상승 초입부터 다루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룹의 계열사 그리고 또 단면적인 종목의 주가 위치를 보는 것보다도 이 구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현대차 그룹을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로보틱스 플랫폼으로 다시 평가하는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상승 구간부터 이렇게 무거웠던 종목이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 구간으로 20% 이상의 상승을 또 보여준 오늘입니다. 진짜 주식 일부를 지속해서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이어도 끝없이 새로운 고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재료들을 보면 방향이 조금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젠슨 황과 정의선 회장의 회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이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움직이는 이 AI 디바이스로 보는 시각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테마에도 현재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건 단발성 이벤트로 보다라기보다는 차량이 이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AI가 탑재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제정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보셔도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움직임을 밸류에이션 기준이 바뀌어주는 서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탑픽은 역시나 오늘 또 봐야 되는 종목인 현대차입니다. 지금부터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32만 원대의 구간을 주는 가격까지 기회로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코멘트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현대차는 그룹 내에서 AI 그리고 또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토리를 모두 다 관통하는 중심축입니다. 특히 이 흐름은 이미 제가 현대오토에버로 한 차례 기세가 확산이 되었고, 이제 다시 완성차 본질로 돌아갈 차례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현대차가 실적은 실적대로 받쳐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동시에 플랫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실적과 미래 스토리를 동시에 가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관심을 가져보아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고, 차트 보시게 되시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꼬리를 짧게 남겨준 채로 종가가 높아진 모습에서 거래량이 터져준 모습인데요. 지금 이 종목이 상승 랠리의 서막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바로 따라 들어가야 되나요? 라는 관점도 물론 존재할 텐데요. 딱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보유자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노려보겠다, 혹은 이 재료가 계속해서 뉴스가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조그마한 스몰캡 종목들이 따라붙어주는 기세 확장의 국면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32만 5천 원대의 가격까지는 우리가 매력적이게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새로운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일단은 좀 깜짝 반등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차 그룹 자체 다른 종목들도 현대글로비스나 뭐 탄력 있게 상당히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동안 좀 억눌려 있던 게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를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먼저 삼성전자를 빗대어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10만 원 언저리 그리고 5만 5천 원 아래 언저리에서는 눌림 구간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안 사면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 구간에는 삼성전자 담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만 원 이상 10만 원 구간대 도달했을 때 삼성전자를 이제 좀 팔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10만 원, 11만 원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이 2달 꽉 채워서 있었습니다. 2달 꽉 채우고 나서 이후에 나타났던 하나의 트리거가 뭐였냐면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이었죠.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상향 소식이 12월 중순경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종목들의 2차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맥락으로 현대차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지 흐름들을 받고서 추가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역사적 고점 흐름들을 보았을 때 지금 이 구간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 중에 하나는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2021년도 터졌던 것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릴 때 거래량이 역사적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추세 상단이다라고 할 때는 매수보다는 눌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거의 수학의 정석처럼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처럼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추가적인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실적 가이던스를 어마어마하게 상향시켰던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차, 자동차 업계에서 무언가 실적 가이던스가 강하게 상향되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봇이라는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서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이게 조금 천천히 튀어 올랐으면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한 방에 너무 빨리 올라갔기 네.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의 가격이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쪽에서는 실적, 결국엔 판매량은 많은데 마진율은 어떨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아직 남아 있고요. 네. 로봇이 좋다. 그럼 로봇에서 그 나머지의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로봇을 가지고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과 같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무언가 트리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 국면에서는 삼성전자처럼 현대차도 따라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보유자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혹시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투자법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주의 수주 관련된 이야기들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LNG 운반선 관련된 조선주들의 키워드, 부상. 자, 일단 우리는 또 어떤 토픽 종목을 찾아봐야 할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집중하는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한국카본을, 박지윤 파트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카본. 일단 뭐 쉬어감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바닥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수주 관련해서는 어떤 점에 또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한국카본은 이제 본행제 우리나라의 과점 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은 액화 천연가스지 않습니까? 그럼 액화 기술인 영하 163도를 견디는 본행 창고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 창고는 한국카본의 본행제 없이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NG 본행제 과전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동성화인텍과 함께 글로벌 LNG 본행 시장을 양분화하고 있고 결국엔 LNG 운반선의 수주 확대가 나타날 경우에 본행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판가 상승과 마진율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소재 기업으로서도 재평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 기자재를 넘어서 탄소 섬유, 글라스 페이퍼 기술을 활용해 우주 항공이나 드론, UAM, 전기차 부품 쪽으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또 재차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막 시작됐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조선 기자재 어디를 봅니까? 라고 했을 때 10월, 11월까지도 한국카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새해 1월 조선 기자재 어디를 보십니까? 라고 한다면 한국카본을 보는데 우연찮게도 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라인까지 다시 한번 이 라인을 터치할 때까지 35,000원 라인까지는 바닥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부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수주 잔고와 실적에 대한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 메모해 두시고 꾸준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복된 패턴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은 파트너는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도 최근에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조선주들 관련해서 조금씩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의 특징 어디에 좀 있을까요? 네, 수주 모멘텀에 대한 키워드는 일단 명확합니다. LNG 운반선, 그리고 친환경 규제, 그리고 또 중동과 미국의 에너지 투자 요 세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LNG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이 수년짜리 수주 파이프라인이라는 겁니다. 이 조선 업종 특성상 탄력 있게 튀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AI 인프라와 기술주들 중심으로는 탄력적인 포트를 운영해 가시고 조선업종은 묵직하면서도 인내와 강단 있는 좀 넓은 포지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탑픽은 저는 HD현,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또 기자재 탑픽은 한국카본을 준비했는데요. LNG선 비중이 높고 그룹 전망 수주 가시성이 가장 또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 위치를 보아도 이미 한 사이클은 소화를 했고 다시 달리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지금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어느 가격을 지지했고 그 가격이 다시 한번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느냐. 지금 이전에 저항 가격은 4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 저항 가격이 이제는 강한 상승을 주도했었고 지금 받치는 가격대, 지지 가격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으로 보아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횡보하고 있던 43만 원 부근까지 그리고 또 47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수주 그리고 지금 현재 모멘텀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줄 수 있는 흐름으로 다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한국카본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LNG 운반선의 본행제 핵심 업체이기도 하고 조선주는 항상 선박 수주에서 기자재 실적으로 후방 레버리지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참 조선 사이클은 항상 초입에 먼저 반응을 해왔고 차트상 위치 같은 경우에도 120선을 딱 지지해주면서 31,000원대에 지금 현재 종가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떨궜던 구간을 다시 회복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상승 의지를 보여주는 가격대인데요. 현재 가격부터는 35,000원대부터 37,500원대까지 좋은 흐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도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이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시장에 뜨거운 감자였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숫자 확인 후에 우리가 또 어떤 키워드를 봐야 할까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키워드는 메모리 그리고 이익 방어율을 지켜보자.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메모리 역시나 HBM 수요를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관련돼서 지켜볼 만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최근 좀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는 세미5 종목 들고 오셨고요. 역시나 변함없이 한미 반도체 들고 오셨습니다. 자, 두 종목 일단 한 종목 한 종목 팩트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과 마찬가지로 좋은 네.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키워드로 보자면 HBM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레거시 범용 메모리의 이익률 방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여기서 분명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멘텀과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통상 1월, 2월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신제품이 나오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시점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세미5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AD 테크놀로지가 최대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도 종종 받기는 합니다. AD 테크놀로지가 영업 인원, 결국엔 이 인력에서는 종업원 수가 한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회사가 맞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땐 AD 테크놀로지를 세미5가 3년 만에 따라잡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디자인 하우스의 후발주자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치를 달성한 세미5가 국내 디자인 하우스의 1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우리나라에 바람이 불 수 있다. 메모리, 범용 메모리, HBM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 발표. 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 상승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정규장에서 전고점 돌파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요. 지금 시점에서 숫자 자체보다 좀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를 제가 3개를 준비해드렸는데요.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가격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제가 반도체 첫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서 확신을 가지고 반도체를 계속 기다리면서 끌고 갈 수 있었던 게 메모리 가격 뉴스
뉴스였습니다. 이 디램과 낸드 가격 인상 지속 여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지금이 고점이느냐 아니면 시작이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HBM 수요의 가시성입니다. 이 고객사가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공급 물량 언급이 있었는지, 또 경쟁사 대비 포지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등 이 HBM은 실적이 아니라 물량 배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설비 투자에 대한 방향성인데요. 이 설비 투자가 공격적인 증설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인 투자 유지 포지션인 건지 이 판단에 따라서 소부장과 패키징, 후공정까지의 확산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탑핑은 한미반도체를 오늘 세워놓은 고점까지 다시 한번 보자라는 저의 지속적인 추세에 이어가는 방향으로 볼 예정이고요. HBM 패키징 덕목의 직접 수혜주이고 실적보다 수주 증설이 먼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지금 자리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 종목들은 제가 생각 함께 강의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뭐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 라인까지 SSP, 그리고 원익 IPS, DI, 이수페타시스, 심텍, GST 등등 이 산업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지 완성되는 구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차트 짧게 보셔도 지금 24만 8,500원이라는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더라도 이 고점은 우리가 가기 위한 고점을 미리 제시해 놓은 가격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구간마다 기회로 보시는 게 이 반도체 사이클에서 한미 반도체는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